자, 이번에는 드랍백 컴업을 배워볼 건데 드랍백 컴업은 현장 수업에서도 제가 잡아드리잖아요. 처음에는 혼자서 하는 훈련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 되게 쉬워요. 먼저 드랍백을 하는데 무서워서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곤란하다. 왜냐면 결국 드랍백을 내려가면 이제 우르드바 다누라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거의 뭐 허리 다 바로 접는다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충분히 간격을 둬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우르드바 다누라에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정도. 네. 그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발은 좀 넓은 스쿼트, 넓은 도폭의 스쿼트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 정도의 간격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먼저 1번으로 무릎을 쓱 접어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에 다 배웁니다. 쓱 접어놓고 내려가는데 바로 벽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벽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두개골을 터치하고 다시 천천히 올라가요. 이게 개수가 하나예요. 보면 동작이 구분되는 동작이 하나, 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나는 실제로는 2회를 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 그래서 이것도 개수 몇 개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총 왕복을 5번에서 6번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10에서 12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운동이 숙달했잖아요. 네. 즉 운동 학습에서 뭐가 중요하냐고 묻냐면은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냅다 내려가서 냅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가다가 정지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혼자 드랍백 수련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1번으로 정하면 안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1번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겠지만 수직 저항을 받으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이 효율적이고 편하다는 건요. 운동이 효과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즉 쉽게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한다는 건 그냥 편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것 정도 너무 쉽잖아요. 네.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운동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더 쉽게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주고 수련을 한다는 의미니까 저 사람 편하게 하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운동을 잘 한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수련을 한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동작이 약간 달라요. 아까는 제가 벽을 짚고 내려가서 두개골을 터치했죠. 네. 두 번째로는 벽을 짚고 내려가서 손바닥을 터치할 거예요. 그래서 우르드바 다누라의 모양을 만들고 다시 벽을 짚고 올라올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올라오는 목적은 뭐냐면요. 첫 번째, 두개골과 손은 다르다. 즉 두개골은요. 우리가 해부학에서 배웠겠지만 스컬은 척추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드랍백 컴업을 똑같이 접근을 하는데도 척추 운동도 되고 척추 운동을 따로 발달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지, 팔과 다리를 따로 발달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병행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좀 더 구분되고 좀 더 다각도로 이 드랍백 컴업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에 내려가서 손을 바닥에 짚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시면은 이번에 제가 손을 짚었습니다. 여기서는 드랍백은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척추도 움직이고 다음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몸통과 척추,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팔, 이 세 가지 근육과 관절을 전부 다 강화시켜 줘야지만 이 동작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에서는 척추를 강화시켜 줬고, 그리고 두 번째 동작에서는 팔을 강화시켜 주고, 그 다음 어깨 유연성도 같이 활성화를 시켜 줬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 동작을 했을 때 제가 하니까는 뭐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동작이 예를 들면 뭐 헬스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 사람 너무 허리를 꺾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수직 저항을 이용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했을 때 허리에 과하게 부담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몸통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 있죠. 특히 이제 늑골에 있는 늑간근이라든지 네. 혹은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척추 사이근이라든지 그런 근육들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근육들이 많이 쓰이는 이유, 그 다음에 허리가 별로 아프지 않은 이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유연한 사람이었나? 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직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르드바 다누라에서 올라올 때는요, 상당하게 많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실제로 유연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요,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훨씬 더 쉬운 자세로 근육을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근육이 다 이완된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내가 중력 반대 방향으로 뭔가 신경계가 더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운동신경 세포가 불필요하게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굳이 활성화되지 않아야 될 근육들이 강하게 활성화되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작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우르드바를 못하는 사람, 네. 우르드바를 못하는 헬스 매니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우르드바 다누라 아사나를 시키잖아요. 네. 그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걸 시키잖아요. 네. 그럼 잘합니다. 어... 그래서 수업을 적응하실 때 이런 원리를 알면요, 네. 정말 효율적으로 그 소비자들을 강하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어요. 보통 헬스하는 사람들이 헬스 매니아들, 운동 매니아들이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도전적인 자세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겠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완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 근육이 완전 쓰임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근섬유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허우적거리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이제 자괴감에 빠져서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수직 저항의 원리를 이용하면 상당히 만족시켜서 집에 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헬스에 하루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 운동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하는데 이렇게 유연하게 자세가 나오는 이유는 유연하게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제가 헬스를 아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가 수련을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그렇게 유연한 편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나중에 물론 유연해지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유연한 자세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르드바 다누라에서 올라오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다 라고 하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동작이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직 저항으로 떨어지면 첫 번째, 불필요하게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잘 이완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아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예니슨도 한번 해볼 건데, 드랍백은 워낙 잘하시니까 3번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두개골 터치예요. 접고 눈으로 벽을 보는 거예요. 네, 벽을 보고 바로 그냥 손으로 벽을 터치하는 거죠. 천천히 짚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갈 때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여기서는 벽에다만 손을 짚고, 그다음 두개골을 터치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하나 천천히 짚고 올라오면 돼요. 이렇게 하면 느낌이 그냥 내가 상대방이 잡아줬을 때랑 또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네. 2번만 합시다. 네, 잘 접고 골반도 앞으로 더 밀어줘야 돼요. 골반도. 굿. 특히 이 자세를 하면요, 몸통에 있는 근육들을 상당히 강화시켜주고 소화 기능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진짜 배가 많이 고플 거예요. 굿. 자, 이 영상 보는 분들 분명히 이거 따라 할 텐데, 이거 한 번 하잖아요?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밥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근데 밥 많이 먹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이 내장기관에 가까이 있는 근육들을, 근데 평소에는 절대 쓸 수 없었던 근육들을 이런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면은 강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소화가 잘 되고 배가 진짜 많이 고플 거예요. 그래서 밥을 생각보다 평소에 먹던 것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드시게 될 텐데, 그냥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려가서 손바닥 터치. 무릎 접고 골반 앞으로 밀어내고, 손은 합장하고 가는 게 맞겠죠? 그건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때는 두개골을 바닥에 붙이지 않고 그냥 쭉 밀어줘요. 그냥 밀어요? 네, 밀면서 이제 상체도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굿. 상체 스트레칭이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스트레칭이. 굿. 굿.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한 번 더. 그냥 벽대고 스트레칭 정도로는 상체를 정말로 유연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많은 사람도 유연해집니다. 같이.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저는 예전에 그 아시탄가 수련을 세컨드 시리즈 중반까지 나갔었는데 그때 드랍백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방금 했던 방식, 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 드랍백 할 때의 방식이랑 좀 차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아시탄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벽 대고 했었던 것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내려가서 블럭을 벽에 사선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블럭을 밀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15카운트 네. 하고 올라오고 매트에 서서 핸즈온을 기다려서 가요. 그러고 드롭백 3번에 내려가서 우르드바 하고 올라와서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혼자 드랍백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 벽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할 때의 느낌이랑 지금 느낌은 좀 다른가요?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네, 달라요. 확실히 제가 그냥 맨몸 갈 때는 이 몸통 근육을 잘 안 느꼈는데 여기서는 그 구간마다 약간 머물면서 가니까 이렇게 갈비뼈가 막 엄청 많이 느껴지죠? 엄청 많이 느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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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네,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련을 하실 때 제가 방금 제시해드린 순서대로 수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가 수업을 진행하는 요가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먼저 벽을 이용해서 이 몸통에 있는 사이사이 근육을 확실하게 활성화시켜 놓고, 근육은 한 번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움직일 때도 그 근육이 활성화되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걸 선피로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먼저 이 학생의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까지 확실하게 전부 다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핸즈온으로 또 다른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수련하게 하면,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움직였을 때 그 활성화되었던, 미리 활성화시켜 놓았던 그 길을 내 몸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길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움직이게 된다면은 그냥 보통 다리만 많이 쓰게 되거나 네. 특정한 근육 부위만 잔뜩 쓰게 되는 그런 보상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동작은 전신 운동이니까 전신혈관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신에 있는 많은 근육들을 더 많이 동원할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타고난 사람,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먼저 길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훈련을 한다면 결국 보상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일요일 현장 수업 때마다 드랍백 컵업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항상 진행해드리는 핸즈온이고, 여기서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은 머신에 앉아가지고 막 당기고 밀고 하잖아요. 제가 마치 헬스장에서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통해서 모든 방향을 다 만들어드리고, 학생은 그 만들어드리는 방향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도자과정 9기의 교육이 들어가면, 9기랑 10기의 교육이 들어가면은 이 핸즈온을 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리듬 있게 한번 쑥 갔다가 쑥, 끝. 5번. 셋, 넷. 5번째인가요? 한 번 더 했어요.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제일 싫어요. 잘했어요. 일요일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풀렸나봐요. 하면. 제가 예진쌤을 많이 잡았잖아요. 오늘이 제일 좋은 것 같네. 근데 저도 약간 오늘 되게 가벼워요. 확실히 좋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정해진 방법,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결과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잘하는 사람이어도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보통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신해서 원래 하던 방식에 계속 이제 갇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따로 배우러 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평소에 하는 방식에 항상 의문을 품고 이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이 없을까? 하고 스스로라도 고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도 하도 오래 하고 이제 남들한테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혼자서만 자료를 찾아도 다 이해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더 찾아가서 배우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방법을 발전시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인가? 이거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과 의문을 품고 항상 매일 조금씩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방금 보면 제가 손으로 골반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향을 잘 유도를 해드렸잖아요. 네. 즉 이제 이쪽 관절을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상 고정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방금 세 번째로 잡아드린 이 방법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다관절 운동은 아닌 거예요. 진짜 다관절은 내가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된 다음에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엘리트만이나 수련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벽에 가서 그 두 단계를 거친다. 두 번째 제가 잡아준다. 세 번째 스스로 해본다. 그러면 스스로 할 때는 또 완전히 다른, 집에서랑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과정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집에서는 이 두 단계만 거쳐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랍백 컴업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만 하시면은 뻣뻣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수직 저항을 이용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보자가 접근할 때 이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요. 이게 두개골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많은 횟수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한 번 하고 한 1분 이상 쉬고 또 두 번 하고 1분 이상 쉬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 할 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횟수는 이제 왔다 갔다 내려갔을 때 1회 올라왔을 때 1회 총 2회니까 아무리 많아도 한 세트당 5회 이상 하지 말 것. 그냥 딱 5번으로 제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줄 것. 그래서 벽 짚고 내려가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관절로 스스로 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찾아볼까? 다음에는 구령 수업. 실제로 엘리트 비냐사의 난이도 높은 구령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